오후 6시 퇴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답습니다. 재떨이에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 거기 적힌 커피값이 4,500원입니다.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신발끈을 묶으며 잠시 멈춥니다. 미세한 먼지 냄새와 함께 지하철 바람이 그의 볼을 스칩니다. 포켓에서 진동하는 카드 결제 알림, 방금 마신 커피값이었습니다. 모른 일상을 사는 당신, 연봉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세전 4,484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수치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은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상용직 근로자의 약 상위 30%에 해당하는 소득이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를 보면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꽤 잘 버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전 연봉 5천만 원의 월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약 35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 생활비를 빼고 얼마나 남을까요? 서울 지역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024년 기준 약 260만 원에서 2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다들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큰지 말이죠. 1억 원의 실질적 체감을 위해 한국은행 기준 2026년 6월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7만 3천 달러였습니다. 중고 준중형 자동차 10대 값이었고 아이폰 최신 모델 약 125대 값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실감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했던 현실이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 진짜 우리 손에 남는 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행 앱에 로그인하는 손가락이 조금 떨립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화면, 그 아래로 자동이체 항목이 줄줄이 보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방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이자 25만 원. 전자레인지에 데운 저녁 밥 냄새가 방 안을 맴돕니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기념일 문자에 적힌 레스토랑 예약 확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연봉 5천만 원의 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전 연봉 5천만 원의 연간 4대 보험 공제액은 약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여기에 연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공제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금과 보험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세전 대비 80%에서 83%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30대 가구 평균 부채는 약 7,500만 원이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연 3,008%에서 4,005%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을 빌리고 나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또 발생합니다. 대출 이자, 월세, 각종 공과금,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손에 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을 다 빼고 나니 드디어 손에 쥔 월급으로 1억을 모아봅니다.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볼 시간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계산기, 숫자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무겁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세금 항목을 빼는 과정, 초록색 숫자가 줄줄이 지워집니다. 옆에 놓인 월세 계약서,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맥주 캔 따는 소리, 한숨과 함께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계산을 시작합니다. 월 5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억 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6년 8개월이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보듯이 이는 상당히 보수적인 저축액이었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월 80만 원을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10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월 100만 원 저축 시에는 8년 4개월이면 가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월 150만 원 저축 시
약 5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기준 근로자 평균 저축률은 소득 대비 8.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대다수의 직장인은 월 평균 35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저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축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고 세상이 완벽하게 멈춘 가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시간이 빨리 감기는 시계 초침, 슈퍼마켓 물건값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김밥 한 줄 값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했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과일칸, 지갑에서 나오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무겁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1,005%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4년 기준 외식 물가 상승률은 5,007%였고 공공요금은 5,001%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2026년에 1억 원의 실질 구매력은 2023년 기준 약 9,03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이 월 100만 원을 8년 4개월 동안 모은 1억 원은 사실 2023년 기준으로 따지면 8,40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저축률은 명목 저축률의 약 90% 수준에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죽어라 모아도 10%는 이미 물가에 증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돈 구멍이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 속 건강 진단서, 깨진 안경테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복도에 놓인 목발, 주변을 맴도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퇴사 후 빈 사무실 의자가 허전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매달 의무적으로 내는 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납입액은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월 납입액은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납입액은 월 2만 원 이내였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4대 보험 연간 총 납입액은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사유 중 질병이 약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건강보험은 이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수십만 원을 내지만 그 돈이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변수를 때려박고 나니 진짜 중요한 건 저축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은행 적금 통장과 주식 계좌를 동시에 켜놓은 노트북 화면, 초록색과 빨간색이 번갈아 빛납니다. 서류 봉투에서 나오는 배당금 입금 내역서, 부엌 냉장고 자석에 붙은 금투자 소책자가 바람에 산란입니다. 투자 관련 팟캐스트 목소리가 밤 안에 울려 퍼집니다. 여기서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8%에서 3.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나 인덱스 펀드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6%에서 9% 사이였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월 100만 원을 단순 예금에 넣을 경우 1억 원 도달까지 약 8년 4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7%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1억 원 도달까지 약 6년 10개월이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월 100만 원을 8년간 연 7%로 운용하면 최종 금액은 약 1억 2,700만 원에 이릅니다. 단순 예금보다 200, 700만 원이나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금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모든 건 깔끔한 수학일 뿐입니다. 진짜 현실은 사람의 감정과 심리가 방해하면서 전혀 다른 결말로 흘러갑니다. 주식 차트 앞에서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는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마감 후 텅 빈 거래소 게시판이 어둠에 잠깁니다. 떨어진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타임벨 소리처럼 매도 주문 체결음이 귀를 찢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걸린 다우지점 4만 포인트 돌파 뉴스가 번쩍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가장 흔한 투자 실수는 감정적 매매로 조사됐습니다. 손실을 피하려다 오히려 수익을 깎아먹는 손실 회피 편향은 평균 수익률을 연간 2%에서 3%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외 사례지만 20년간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연 9,008%였으나 실제 개인 투자자 수익률은 4,002%에 불과했습니다. 이 차이의 주요 원인은 타이밍 실패와 빈번한 거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팝니다. 그런데 정반대 행동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매월 자동 이체처럼 기계적인 투자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배제한 시스템이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우리는 1억을 모으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갈리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오피스 빌딩 전망대, 손에 쥔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만년필 자국이 선명한 계산 노트,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재무설계표, 조용히 문을 닫는 개인 금고 소리가 울립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 저축을 8년 4개월에서 20년간 유지할 경우 단순 예금 대비 적극 운용 시 수익 차이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20년간 연 7% 복리 수익률을 가정하면 원금 대비 2,500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체계적 자산 관리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은퇴 자산 격차는 최대 5배를 넘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고수익이 아니라 저축률과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게임에서 가장 큰 변수는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 구조와 정부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라는 평균 조건에서 시작한 사람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진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통계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